안녕하세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험 전문 변호사이신 최수영 변호사님 모시고 보험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보험금을 받기가 좀 많이 까다로워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이제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즘은 과연 이게 수술의 필요성이 있느냐, 그에 맞는 검사를 제대로 했느냐, 진단이 맞느냐, 치료 방법은 적절했느냐, 하나하나씩 엄격하게 판단해 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보험금 지급받기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전에는 직접 치료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보험금이 지급됐는데 지금은 보험사들이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따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될까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 수술의 정의를 보면 절단절개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고 안 되고가 끝났거든요. 신체의 일부를 잘라냈냐, 그렇죠, 혹은 그렇죠. 도려냈냐, 뭐 이런 쪽의 들이죠. 수술의 정의에 맞으면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수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향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수술을 꼭 해야만 했었냐, 검사가 제대로 됐느냐, 수술 방법이 적절했겠냐, 뭐 이런 부분들을 따지다 보니까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 측에서는 당혹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느닷없이 기준이 좀 강화된다는 느낌이니까, 옛날에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나서냐, 부당하다, 이런 어떤 정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네. 약관에서는 수술의 정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보통 외과적 정의를 차용을 합니다.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자르거나 없애거나, 그때 보험약관을 만들었던 초기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외과적 수술, 흔히 보는 우리가 수술 방법, 옛날 수술을 전통적 수술 방법이라고 치면 요즘은 신의료 기술, 그런 부분들을 항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조건에 부합되면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죠. 예전에는 수술을 받았어, 수술보험금 지급해야지 라고 됐는데, 지금은 수술을 받았어, 그런데 너 이 수술이 정말 필요했어? 이 수술의 방법이 적정했어? 뭐 이런 것들을 따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병에 걸렸을 때 과연 치료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증상이 호전되었다, 그래야만이 치료다,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증상이 호전됐느냐,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치료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그 부분을 치료했는데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도 없고 증상이 뭐 그대로다, 그러면 그건 치료가 아닌데 왜 치료금을 주라고 그러느냐, 크게 보면 그렇게 일단 정의를 하는 게 간명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을 가는 과정을 한번 그려보면 증상을 일단 호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증상에 따른 검사를 하겠죠, 당연히. 그 검사에 따른 진단이 돼야 되고, 진단에 따른 치료가 돼야 되는데, 결국 그 치료는 뭐냐, 애초에 이 환자가 호소했던 증상이 호전됐다면 치료가 된 거죠. 치료의 마지막은 증상 호전이에요. 치료의 처음은 증상 호소고 치료의 마지막은 증상 호전이다. 그런데 증상이 호전됐다가 더 이상 호전 안 될 때 우리는 그걸 증상 고정이라고 하거든요. 증상 고정일 때 비로소 더 이상 나을 수가 없네요, 옛날처럼은 안 되겠네요, 이때 비로소 장애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치료는 철저하게 호전 가능성이 있는 데까지 충분히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게 치료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핵심은 증상 호전이다. 아니,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데 왜 계속 치료를 받느냐, 그러면서 치료 받을 때마다 보험금 주라 그러느냐 라고 할 때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고, 즉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치료 효과가 없다는 거고, 치료 효과가 없다는 것은 증상 호전이 안 된다는 거고, 증상 호전이 안 되는 거 왜 받느냐라는 거기 때문에 치료의 필요성은 치료 효과가 없다라는 거고, 그걸 쭉쭉쭉 넘어가다 보면 처음부터 증상 호전이 안 됐다, 증상 호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부분으로 귀결이 되는 거라서 증상 호전이라는 것이 치료다. 증상 호전이 안 되면 직접 치료 목적으로 어떤 치료 행위를 받았다고 해도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금을 더 이상 안 주겠어 라고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증상 호전 안 되는 치료를 왜 하느냐, 그건 그렇죠. 과잉 진료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요,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의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료 행위는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해 줄 수밖에 없는 성격이 있어서, 지금은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좀 더 받아보면 증상 호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다든가, 비수술적인 치료, 보존적 치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치의의 소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안 된다, 과잉 치료를 해버리면 과잉 치료가 되는 순간 의료 과실이 돼버리죠. 지금 현재 의료소송에서는 치료 방법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보험에서 과잉 치료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예전에는 그게 치료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네. 이제는 과잉 치료로서 의료 과실의 영역으로 들어와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맞물릴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도수 치료를 1년에 네. 거의 300일 받은 환자가 네. 계셨고 네. 과거에는 이 환자가 청구한 보험금을 각 보험사들이 지급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정말 증상에 호전이 있었냐라고 따지기 시작한 지금은 그분에게 보험금을 드려야 되냐라는 거에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도수 치료의 문제는 첫 번째 10회 할 때는 증상 호전 여부를 따지지 않죠. 일단 받아보고, 근데 10회 정도 받았을 때 이후에 증상 호전이 없다면 그걸 더 받아야 되나?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10회 부분에 있을 때는 반드시 의사의 소견서와 관련돼서 증상 호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정도의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라고 하는 걸 좀 더 왜냐면 구체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나도 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정말 도수 치료가 적절하게 돼 있는지를 따져보려고 한다면 증상 호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의 기준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사유를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예전에는 좀 느슨하게 했던 건데 지금 원칙대로 검토하겠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험사나 금융당국도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슷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보험 소비자가 가장 불만인 건요. 법원은 의사의 재량을 굉장히 많이 인정하고 있고요. 보험 가입자를 치료한 주치의도 의사거든요. 대부분이 전문의고 이분들의 재량은 왜 보험사가 인정을 안 해? 그렇죠. 이런 부분이 되게 불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변호사님이 뭔가 잘못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보통 그 변호사님만 욕먹는 게 아니죠. 아이 변호사들은 다 그래 하면서 도매급으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나쁜 어떤 마음을 먹고 병원에서 어느 의사분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의사를 뭐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드러났다. 그러면 그 병원만 욕먹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인처럼 환자들이 잠재적 보험 사기꾼처럼 그렇죠.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체계인 것 같아요. 그것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다 잠재적으로 의문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거다 보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나는 주치의에 따라서 받고 있는 사람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내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안 주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서로 좀 불편하고 못 믿고 기분도 상하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정당한 부분들은 엄격히 하되 보험금 나가면 되고 나쁜 마음을 먹고 하는 분들은 보험금 지급 심사에 따라서 지급 거절하면 되는데 그걸 기하로 정당에 받을 것도 안 주고 자문 의료를 받아야 된다는 등의 문제로 지연시키거나 사실 거기에서부터 보험회사 입장도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뒤죽박죽 섞였다고 해야 될까요?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의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의학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통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고통의 상대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아파도 굉장히 고통을 크게 느끼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픈데도 꼭 참아요. 이런 것처럼 그레이 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조금 아픈데 계속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보험금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아픈데 병원 자체를 별로 안 가서 보험금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니까 계속 논쟁들이 발생하고 불만들이 나오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주치의 입장에서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반론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증상이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저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누가 판단할 거냐? 현장에 있는 주치의가 판단하는 게 맞죠. 첫 번째는 주치의가 판단하는 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치의가 이렇게 안 아픈데 아프다고 과장한다든가 뭐 이럴 리는 없을 거니까 우리 통상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주치의 소견이 기본적으로 맞다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 고통의 상대성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가 더 필요하지 객관적인 수치로 되면 주치의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주치의의 소견이 존중돼야 될 필요성은 여전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증상의 수치나 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을 정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험사가 보기에는 보험금을 잘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각에서 볼 때는 안 아픈데 아픈 척 하고 있지 라고 하는 환자가 있는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나 진짜 아픈데 왜 보험금 안 줘? 너네들 보험사 너무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애매한 분들은 어떻게 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에 있어서 돈이 흔쾌히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 가운데 애매하게 했던 부분들은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속성상. 그러면 그 분쟁의 문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객관적인 검사라든가 그 검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결과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증상이 없다 그러면 주관적 증상일 수밖에 없죠. 내가 아프다 증상을 호소하는데 나는 증상을 호소 안 했어. 무증상이야. 그런데 갔더니 검사 결과는 그래. 그래서 검사 결과의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반대로 굉장히 아픈데 막 증상을 호소하는데 주치 의사분이 이것은 본인이 너무 과도해서 그래요. 검사 결과 했더니 검사가 안 나와. 근데 이 분은
그러면 보험금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 줘야 되는 게 맞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주관적 증상이라 하더라도 검사라든가 진단까지 통과가 안 되면 그건 사실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될 수밖에 없죠. 보험약관은 반드시 검사와 진단 방법이 있거든요. 검사 방법에 따른 검사 결과가 진단이라는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야만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제는 증상이 호소냐 안 오냐, 나는 너무 아픈데 왜 나는 검사 결과가 안 돼서, 검사 결과가 그렇다면 주치도 이건 과민해서 그렇습니다 나오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보험금 지급까지 가기도 전에 과민해도 그렇습니다 라기 때문에 결국은 증상에 따른 검사 결과는 나와야 되는 것을 전제로 주지요. 일단 검사 결과까지는 보험금의 제출 서류에 예. 증상에 따른 검사 결과가 안 나온 경우는 상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환자 입장에서 네. 나는 분명히 증상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보험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이럴 경우에 다른 병원을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고 그 요건이 부합되면은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부합이 안 되고 저쪽에 부합이 됐다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받아보자. 일단 여기까지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까지는 합리적이네요. 결과적으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안 나온 쪽으로 했다고 치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건데, 이제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뭐라 그럴까, 조심스러운. 그렇죠. 예. 왜냐하면 합의 아니면 소송밖에 없어요. 해결 방법은 제3의 경우가 없는데 대부분들은 말로 전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끝나요. 내 주치의는 된다고 나왔는데 뭐 안 된다고 하는 의료 자문도 있다. 이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될까요? 합의가 쉽지 않겠죠.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기꺼이 하겠다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만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감정을 받아야 되냐면, 법원에서 어느 대학병원을 지정해 준 데서 공식적으로 감정을 밟아서 애초에 그 주치의 소견이 맞는지 보험회사의 자문 의견이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한번 거기서 결정해 보자라는 게 사실은 재판의 룰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민원이라든가 금융감독원에 뭐 신청한다든가, 그런데 그 부분들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만이 많이 쌓인 채 그냥 기다리고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그밖에 없는데, 이제 재판하게 되면 소송 비용도 들어가지, 감정 비용도 들어가지,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안타깝긴 한데, 그런 부분들 해결 방법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건 합의 아니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제3의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는 방법은 소송이나 합의 이 두 개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없다. 네네. 말씀 중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요.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네네. 치료비가 발생한 네. 부분을 보상하는 거라서 합의가 일정 부분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수술보험금이라든가 이런 정액보험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것은 이제 그 정액보험이라는 성격상 뭐 아니면 도잖아요. 합의라기보다는 주느냐 마느냐 예.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쟁 해결 방식은 합의로 해서 완전히 들어주든가, 아니면 지연 이자 정도 없애고 보험금 자체로만 주는 정도에서의 합의 수준이 되거나, 아니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되거나. 해결 방법은 오히려 간명해요. 다만 들어가는 비용 대비 결과가 얼마나 내가 바랐던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고, 해결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문턱을 못 넘어갔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 회색 부분이 없습니까? 어느 업종이나 어떤 일이나 다 있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합의 아니면 재판이다. 처음에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보험금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네. 보험사들이 이전에는 따지지 않았던 직접 치료 목적이었으면 무조건 지급하던 보험금을 치료 목적인 것 플러스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어? 라를 물어보고,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가 정말 효과적이야? 라는 걸 물어보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요즘에 논란이 좀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데 돈이 넉넉할 때는 수술했니?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수술을 했다라는 서류만 제출해봐. 이걸로 끝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머니에 돈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깐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 수술했는데 봐보자. 수술이 필요했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라서 손해율로 표현을 하죠. 손해율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좀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고, 그 깐깐해지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있었던 것을 지금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약관에 없는 것을 뭐 무턱대고 플러스 시켜가지고 요건도 아닌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약관에 이런 내용이 이미 있었다고요? 예전에 이런 거죠. 질병을 치료했다, 질병을 치료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그 안에는 이미 치료의 필요성, 수술의 필요성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꼭 수술의 필요성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다
받았다 이렇게 문장이 늘어져 가지고 적혀있지 않았다고 해서 질병을 치료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술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녹아있는 해석이지, 그런 문구가 생략된 채로 존재했지 그 부분이 애초에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을 지금 와가지고 요구한다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약관에 없는 내용을 가져와서 지금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원래 약관에 녹아져 있었다. 그렇죠. 라고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생략된 채로 있었는데 지금의 약관은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고, 예전에 그 약관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실손보험으로 얘기하면은 2009년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부터 최근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4세대 실손보험 약관 모두가 치료의 필요성, 치료의 효과성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 보험금을 주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상합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라서 입증할 만한 자료로 뭐 검사지란가 줘봐라, 이것은 자연스럽게 거기까지는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새삼스럽게 없던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치료의 필요성과 관련된 서류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해석상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예전에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지금 막 요구를 합니까?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 이미 약관에 전부 다 반영돼 있었던 게, 예전에는 보험금에 대한 누수라고 표현하는 게 약간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지급하는 보험금 규모가 예전보다 워낙 너무 커져서 따지지 않는 것들을 좀 더 깐깐하게 따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작성장 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도 작게 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보험계약자 유리하게 해주라. 니네들이 만든 문구를 왜 니네들 유리하게 하겠냐. 구체화되게 되면 해석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치료의 필요성이 문구가 없어요.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치료의 필요성 묻지 말고 내가 이 치료를 받으면 무조건 보험금을 주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느냐. 예.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성자 분리 원칙이 아니라 결국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치료가 필요 없는 것을 치료 받아놓고 보험금을 달라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 개의 경우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제일 합리적인 걸 선택을 유리한 걸 해줘라,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줬을 때 누구라도 그것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으로 하는데 다 99.9%는 손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작성자 분리 원칙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문구가 없어도 그런 정도의 해석은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당연히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석할 것이다. 보험 약관에 그런 문구가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기재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녹았거나 생략된 채 존재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치료 자체 이미 필요성 있는 치료라는 게 앞에 생략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질병에 걸렸을 때 이 질병에 필요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치료 안에는 필요한이라는 형용사가 생략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어쨌든 치료 받으면 다 돈 줘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증상이 있고 네. 아파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냥 논란 없이 보험금이 과거나 지금이나 네. 앞으로나 여전히 그럼요. 지급될 거다, 그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보험회사 쪽에서는 또 그것을 악용 가능성인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니 그건 정당에 줘야 되는데 강화된 기준으로 보더라도 반대로 너무 나가는 거죠. 의료 자문이라고 하면서 지연을 한다거나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의료 자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문제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보험회사가 해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엄격하게 하면서 그것마저도 안 주려고 하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적절하지 않죠. 반응이. 네. 반대로 안 아픈데 뭔가 다른 목적으로 치료를 받아놓고 보험금을 달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거나 안 받을 사람이 받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정당하게 받았다 했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소송 가야죠. 재판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이걸 안 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알 수 있는 환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거 못 받는다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으니까 그 네. 부분은 보험사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네. 검사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 정당한 환자들이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